네, 안녕하십니까. 발을 전문으로 하는 최경진 정형외과 원장 최경진입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무지외반증에 관한 흔한 질문들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발 전문 병원에서 가장 환자가 많고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진료실에 이제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궁금해해서 질문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흔하게 또한 일반적으로 많이 궁금해할 부분들, 실질적으로 여쭤보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뽑아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무지외반증 이런 환자인데 제일 먼저 가장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무지외반증 꼭 수술해야 하나요? 이런 거죠. 무지외반증 꼭 수술해야 하나요? 왜냐하면 이제 환자분들은 일반적으로 수술에 대한 공포도 있고 또 수술하게 되면 시간도 내야 되고 입원도 해야 되고 아주 귀찮죠. 수술하지 않고 교정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수술해야 되는 병입니다. 꼭 수술해야 되는 병이죠. 근데 왜 수술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보면, 자, 이 사진을 보면 이렇게 이제 무지외반증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엄지가 휘어 있는 경우를 무지외반증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요것이 대개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더 커집니다. 점점 더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더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막 더 튀어나와요. 이렇게 되고, 또 그대로 그냥 있었을 때 점점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도 아파지고 발바닥도 아파지고 발가락 사이도 아파지고 이런 통증도 생기고 또 발바닥 통증 또 그리고 엄지뿐만 아니라 이 엄지 때문에 다른 발에 변형도 막 옵니다. 그리고 이 무지외반증이 심해지면서 발도 약간 평발화되고 발가락 사이 압력에 의해서 튀눈도 생기고 이런 다양한 병들이 생기는데 이 병의 원인이 이 골격 뼈가 변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뼈는 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교정기나 약을 먹거나 물리치료나 운동으로 교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무지외반증은 꼭 수술해야 되나요? 꼭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병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보면, 자, 이제 수술하는 건 알았어요. 수술하는 건 아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자, 수술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하고 이제 여쭤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지외반증도 형태가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또 그에 따라서 모양이 다양하기 때문에 수술 방법도 여러 가지의 수술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태까지 소개된 수술 방법을 보면 한 200가지 정도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것은 한 가지의 수술 방법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인 수술의 어떠한 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무지외반증 환자 엑스레이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엄지가 이렇게 휘어 있잖아요. 휘어 있고 튀어나와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있는 요 제1중족골 머리라 그러는데, 골두 제1중족 요 부분이 원래 여기에 있어야 돼요. 원래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요것이 요렇게 옮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하는 목적은 여기에 있는 요 뼈가 다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무지외반증이 교정이 돼요. 교정이 되는데 이 뼈가 단단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민다고 되지 않아요. 그래서 뼈를 일로 옮기려면, 여기 있는 뼈를 여기로 옮기려면 뼈를 잘라야 돼요. 그걸 절골이라 그래요. 절골. 절골을 하는데 절골하는 부위에 따라서 여기서 절골하기도 하고 여기서 절골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여기를 이 앞쪽이라서 원위 절골술, 밑에를 근위 절골술 하는데
위에서 절골하는 경우는 안전한 절골술이긴 하나 교정량이 작은 경우에 하고 밑에는 교정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에 여기서 절골해서 이렇게 돌려주죠. 그래서 목적은 크게 보면 여기 있는 요 뼈를 일로 옮겨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될 것이 자, 이 발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쪽에 있는 힘줄들도 다 늘려줘야 되고 여기 늘어진 힘줄을 조여줘야 되는 그러한 연부 조직 수술도 복합적으로 시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을 보고 그 다음을 보시면 자, 이렇게 보면 무주외반증이 있는데 이렇게 심하지 않죠? 자, 심하지 않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는 요거를 미는데 보면 자, 요렇게 교정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여기 부분에서 절골을 한 거예요. 절골을 하고 얘를 이렇게 밀어준 겁니다. 물론 이렇게 울퉁불퉁한 것도 다듬어 줘야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교정이 된 모습. 요거를 원위절골술. 그러니까 그 변형이 크지 않은 경우. 자, 다른 예를 보면 조금 더 많이 휘어 있어요. 이렇게 휘어진 게 많아요. 이렇게 좀 많이 휘어져 있는데 교정한 걸 잘 보면 이렇게 교정이 잘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요거는 요 부분 근위절골술. 요 위에서 절골한 거예요. 이러면 이렇게 여기서 절골을 하면 이걸 돌리기가 편해요. 이렇게. 그래서 변형이 많은 교정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는 여기서 한다. 그래서 이런 절골술 이게 가장 대표적인 수술입니다. 근데 만약에 너무 심하다. 이거 너무 심하죠. 거의 이렇게 있고 다른 발까지. 자, 이런 경우 절골하고 이렇게 세우고 막 이렇게 해도 금방 재발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너무 심한 경우는 아주 특별한 방법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심한 경우는 여기에 기능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뼈를요 반듯하게 해갖고 붙여버려요. 그래서 이거 고정술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고정술. 자, 사진을 한번 보면 그래서 아예 이렇게 판때기를 대고 붙여버렸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렇게 고정이 돼야 얘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도 다 이렇게 휘어 있죠. 요거를 이렇게 교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교정이 안 되면 두 번째, 세 번째가 바로 재발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경우는 이렇게 고정술을 하기도 한다. 보통 류마티스 환자들 아주 심하게 변형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교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보면 요거 한 중간 정도 되는데 요거 보면 요게 절골한 모습이 나오죠. 근데 요게 요새 이제 많이 유행하고 있는 최소 심습, 미니멀 인베이시브 뭐 쉐브론 에이킨 뭐 이렇게 해갖고 미카라고 하는 수술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만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수술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요렇게 한 수술 사진이고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요거. 그래서 이제 요거는 쭉 전체적으로 보통 열었을 때고 이렇게 했을 때 요렇게만 흉이 여기만 좀 이렇게 보이는 흉이 상당히 적은 최소 심술 수술의 모습이죠. 그래서 보통 제가 하는 수술 환자의 한 70% 정도는 아마 이 수술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수술을 하고 아주 심한 경우 근위절골에서 너무 심한 건 고정술 이런 다양한 수술 그러니까 다양한 무주외반증의 변형 정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술 방법이 있다. 그래서 수술 방법은 환자분들이 정하시는 게 아니라 병원에 오셔서 담당하실 의사 선생님이 정해 주시는 거죠. 정해서 당신은 이런 변형이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